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케일 반도체의 심한섭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키네티스 MCU를 중심으로 해서 그 MCU 시장 동향과 IoT 관련된 MCU,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ARM 계열의 MCU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스케일의 그 키네티스 MCU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파란 점선 위쪽으로는 일반적인 제너럴 퍼포스 MCU 라인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세그먼트 베이스 또는 특별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베이스의 MCU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네티스 L 경우에는 M0 플러스 코어를 중심으로 한 저가형 MCU 제품이 되겠고요. 키네티스 E는 5V 전원을 받는 MCU, 키네티스 K는 코텍스 M4 계열의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MC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프리스케일이 ARM 코텍스 M7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MCU가 출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키네티스 L이나 키네티스 K와 마찬가지로 ARM사와 그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MCU가 되겠고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성능은 M4 코어 대비해서도 한 2배 정도의 성능 개선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키네티스 W라고 하는 것은 MCU에다가 서브 기가라든지 직비 등 그 무선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원집화한 솔루션이 되겠고요. 키네티스 M은 파워 미터라든지 하이 레졸루션 ADC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타겟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키네티스 V는 모터 제어라든지 SMPS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옵티마이즈된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은 이런 다양한 MCU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업계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코텍스 M 계열의 MCU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MCU에 대해서 프리스케일은 뭐 저전력, 그 다음에 다양한 MCU군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RTOS인 그 MQX라든지 다양한 그 ARM에서 지원하는 뭐 카일이라든지 또는 뭐 IR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을 두루두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고 하면 키네티스 계열로 해서 L, E, K, W, M, V 같은 다양한 시리즈가 있고요. 각 특징을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L 경우에는 이제 로파워 저전력을 타겟한 칩으로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이제 8비트라든지 16비트 MCU를 곧바로 저가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키네티스 E 경우에는 동일하게 M0 플러스 코어이지만 VDD가 5V를 가지고 또 EMI 특성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칩이기 때문에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EMI, EMC에 굉장히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K 경우에는 M4 코어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하이 퍼포먼스의 칩이 되겠고요. 프레시 사이즈도 최대 2메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W는 M4 코어와 M0 플러스 코어 두 가지로 다 출시를 하고 있고요. 서브 기가와 직비,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BLE 커넥티비티까지 원집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M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터링에 특화된 칩으로서 SAR ADC 뿐만 아니라 시그마 델타 ADC를 포함하는 칩이 되겠고요. 최대 프레시 사이즈는 128K가 되겠습니다. V는 모터 컨트롤이나 이제 파워 컨버전에 특화된 칩답게 M0 플러스 코어뿐만 아니라 이제 M4,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갖는 M4를 다 두루두루 지원하고 있고요. 암코어의 특징뿐만 아니라 프리스케일이 전통적으로 지원하던 그 DSC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러의
주요 IP인 뭐 하이 레졸루션 PWM 같은 기능을 같이 통합을 해서 모터 제어에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MCU에 그 L, E, K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MCU 현재 그 시장 동향이 기존의 뭐 베어메탈식으로 그 펌웨어를 짰다고 하면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리얼타임 OS 베이스로 많이 또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티스 L 경우에는 MQX 라이트라고 하는 라이트 버전의 리얼타임 OS MQX를 지원하고요. 키네티스 K 경우에는 풀 버전의 그 리얼타임 OS인 MQX를 또 지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ARM 계열의 칩은 로 파워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칩입니다. 그래서 키네티스 L 경우에는 very low power run 모드 경우에서는 메가헤르츠당 불과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네시스 K 경우에는 메가헤르츠당 뭐 130 마이크로 정도로 해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훌륭한 저전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MCU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8비트, 16비트 아주 저가형 시장 경우에는 뭐 커넥티비티라고 하면 뭐 그냥 시리얼 이런 통신 위주였죠. 그런데 아무리 이제 저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향후에는 점점점 더 뭐 다양한 커넥티비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USB, 뭐 블루투스, BLE, 와이파이까지 다양한 이제 커넥티비티가 요구되고 있고요. UI 측면에서도 간단한 뭐 세그먼트 LCD에 불과하던 것이 뭐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존에 물론 이제 8비트가 저가이면서도 뭐 로 파워를 강조했던 시장이라고 하면 32비트로 갔지만 성능뿐만 아니라 파워 컨섬션에 있어서도 굉장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산 연산 능력에 있어서도 좀 더 복잡한 뭐 DSP 연산을 포함한 다양한 연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이클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칩에다가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시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생겼을 때 다시 뭐 처음부터 다시 또 개발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MCU 시장도 점점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좀 커지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플랫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해 놓았던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시 재활용하고 좀 더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얼타임 OS 같은 경우에도 한번 리얼타임 OS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이제 다양한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재사용을 해서 쉽게 그 차기 버전이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확장성이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32핀에서 64핀으로 간다. 아니면 32KB 플래시에서 뭐 128K 플래시로 간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하드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확장성의 필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MCU 시장이 그 ARM 베이스로 많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보다 쉽게 그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케일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8비트 시장의 저가이면서 로 파워, 그 다음에 뭐 아주 간단한 개발 환경 등
이런 것들의 장점을 32비트 MCU 시장에 그대로 가져와서 기존의 8비트, 16비트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이제 파워 모드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엔트리 레벨에 50센트 정도 하는 그 32비트 MCU부터 2MB 플래시 이상을 지원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MCU까지 다양한 이제 확장성을 지원하고, 개발 환경에 있어서도 굳이 MCU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IAR을 쓰셨다면 IAR, 아니면 카이를 쓰셨다면 카이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MCU 시장이 점점 더 로파워이면서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뭐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들도 있겠지만, 포터블, 특히나 이제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시큐리티가 강화된 애플리케이션들, 뭐 이런 경우에는 보다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고 파워가 낮아져야 되는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프리스케일은 뭐 M0 플러스 코어뿐만 아니라 M4 코어까지 에너지 에피션시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0 플러스 코어는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기존에 현존하는 이제 뭐 다양한 8비트, 16비트 코어 대비 비교를 하자면 M0 플러스 코어가 메가헤르츠당 코어 마크 이제 퍼포먼스 점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 대상이 지금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8비트, 16비트죠. 뭐 8비트, 16비트와 사실 32비트 MCU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장표를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은 M0 플러스 코어 자체가 가격 포지셔닝 자체가 8비트, 16비트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가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가가 타겟이기 때문에 8비트를 써야겠다, 뭐 이런 고정관념은 사실 버려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M0 플러스 코어를 써가지고 똑같은 이제 작업을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 계산 사이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8비트 연산이 이런 복잡한 이제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코텍스 M 내지는 M0 플러스를 썼을 경우에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연산을 마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M4 코어입니다. M4 코어 경우에는 기존의 MCU의 사용성의 그 장점, 그 다음에 DSP의 어떤 뭐 플로팅 포인트를 포함한 뭐 다양한 이제 그 연산 능력의 그 장점을 모아놓은 칩, 이것이 이제 코텍스 M4가 되겠고요. 그 코텍스 M4는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연산을 했을 때 뭐 필터링이라든지 뭐 MP3 디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모터 제어 연산을 했을 때 뭐 많게는 뭐 8배, 뭐 16배까지도 성능상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프리스케일의 전략을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센서 허브를 예를 들자 그러면 저희가 왼쪽에 센서 허브로는 키네틱스 L, 그러니까 M0 플러스 코어가 되겠죠. 오른쪽에는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면 이제 M4 코어. 그래서 M0 플러스 코어와 M4 코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뭐 시장에 있는 M3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라고 하는 아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리스케일의 전략은 M3 시장을 굳이 뭐 염두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M4 코어 자체가 M3 코어의 성능을 만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DSP 연산이라든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네틱스 K 제품에서 거꾸로 플로팅 포인트 유닛만 뺀 일부 제품들을 저희가 다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가지고 M3 시장을
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M0 플러스와 M4 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장표에서 말하는 이제 센서 허브와 센서 퓨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센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간단한 이제 센서 노드들과 뭐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면 뭐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만보계 같은 이런 간단한 그 센서 애플리케이션만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사실 뭐 데이터만 주고받고 각각의 센서에 대한 연산이 어떤 상호 관계를 뭐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센서 허브 기능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센서 퓨전으로 가면 여러 가지 센서의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컴바인해서 어떤 제3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연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M4과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은 MCU 회사지만 센서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센서 퓨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름을 저희가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붙였고요. 모든 뭐 저희 자사 센서뿐만 아니라 타사 센서로 인터페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이제 프리스케일의 센서를 쓰셨을 때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센서 그 허브라든지 퓨전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신다 그러면 유명한 이제 센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죠. 굳이 거기에다가 비싼 개발비를 주고 개발하실 필요 없이 프리스케일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만 쓰시더라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관련 라이브러리를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IoT 한창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IoT와 MCU의 어떤 연관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웨어러블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IoT라고 하면 뭐 쉽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Internet of Things 또는 이제 Internet of Everythings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뭐 커넥티드 돼 있는 환경.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모바일과 연동된 커넥티비티뿐만 아니라 이게 뭐 차량으로 갈 수도 있고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뭐 하다못해 이제 농업 관련된 것, 뭐 에너지 매니지먼트가 관련된 것,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뭐 라이팅 관련된 것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뭐 유비쿼터스라던가 그런 것들의 이제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또 M2M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또 좀 더 이제 큰 뷰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IoT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IoT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칩 업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엔드 노드 딴에는 이게 물론 이제 큰 뭐 게이트웨이에 들어간다면 뭐 사정이 틀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엔드 노드 딴에는 작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시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PCB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작게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엔드 노드 딴에는 항상 상시 전원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에너지 이피션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 수많은 그 사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연결되느냐를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과 어떤 일관된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는 프리스케일 자체 개발도 하지만 여러 협력사들 통해서 레퍼런스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 보시듯이
이게 32비트 키네틱스 L 제품의 하나입니다. 골프공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CSP 패키지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실제 사이즈는 이제 1.6 by 이제 2 정도의 패키지로서 현존하는 32비트 MCU 중에서 가장 소형 MCU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경쟁사와 비교를 하자면 사이즈 측면에서 35% 더 작고 GPIO 개수로 짜면 60%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기존의 8비트, 16비트보다도 2배에서 많게는 이제 8배 그 성능 개선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메가헤르츠당 뭐 불과 한 41 마이크로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웨이시라든지 뭐 스타 모드로 가면 불과 나노 단위의 소비 전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ADC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프레시 사이즈는 32KB,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일 텐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8KB의 부트로더 롬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측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확장성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물론 이 작은 사이즈의 패키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2KB의 프레시로 현재는 이제 제한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떤 뭐 게이트웨이 단으로 간다든지 좀 더 큰 시스템과 연동을 하자 그러면 엔드노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하고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프리스케일은 다양한 MCU, 다양한 패키지를 지원해서 쉽게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키네틱스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네틱스 KL03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세계 최소형 사이즈의 MCU의 그 기본적인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M0 플러스 48메가 코어 클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측면에서는 12비트 SAR ADC, 그 다음에 컴프레이터,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WM, 그 다음에 로 파워 타이머, 그 다음에 SPI, I2C, 뭐 로 파워 UART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부트 전용 롬을 따로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로 파워 타이머, 뭐 로 파워 UAR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스케일의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M0 플러스 코어 자체는 ARM에서 물론 이제 같이 코어글에서 받은 코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사의 M0 플러스 코어와 100% 동일한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프리스케일의 장점이 로 파워 타이머 기술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어서 파워 모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경우에는 뭐 로 파워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슬림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프리스케일은 이제 로 파워 모드에서 ADC를 처리한다든지 뭐 DMA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뭐 대부분의 페리퍼럴들을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러 모드 경우에서는 4메가로 굉장히 낮은 코어 클락으로 돌면서도 대부분의 MCU가 필요로 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풀 클락으로 올렸다가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로파워 런 모드에서 연산을 하셔도 충분한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만보계를 예를 들자면 풀 런 모드로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슬림 모드로 가고 다시 풀 런 모드로 갔다가 슬림 모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파워를 낮추기 위해서 런 모드에서 슬림 모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전원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프리스케일은 굳이 풀 런 모드로 갈 필요도 없이 굉장히 뭐 연산량이 굉장히 뭐 작다 그러면 풀 런 모드로 갈 필요 없이 그냥 로 파워 런 모드 정도로만 갔다가 다시 슬림 모드로 빠지면
전체적으로 세이브되는 파워는 그 데이터 시트에서 보여주는 뭐 단순하게 뭐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 정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프리스케일은 키네티스 L, 방금 말씀드린 KL02나 03뿐만 아니라 다양한 CSP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M4코어를 가지고 있는 키네티스 K의 CSP 패키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1.6바이 2.0부터 5.6바이 5.5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뿐만 아니라 어떤 뭐 타사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소프트웨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마켓 트렌드가 뭐가 될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 10년 내에 프리시 사이즈가 뭐 8배 늘어났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 딜레이 되는 원인이 펌웨어 관련된 이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펌웨어가 이제 뭐 펌웨어 잡이 MCU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 환경도 단순하게 어떤 베어메탈식의 펌웨어가 아니라 정형화된 어떤 플랫폼 상에서 뭐 하드웨어 위에 뭐 리얼타임 OS도 들어가고 드라이버나 할이 들어가고 뭐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외부 기기들이랑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또 관련된 스택들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형태의 펌웨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자 프리스케일에서 이제 제공하는 전반적인 개발 환경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 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칩을 써야지만 이런 내가 요구하는 ABC를 다 만족시킬까 라고 했을 때 솔루션 어드바이저 쉽게 말하면 이제 MCU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하드웨어 플랫폼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이렇게 타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보드에다가 디바이스 보드를 꽂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페리퍼럴 뭐 펑션 보드들을 확장해서 꼽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더넷이 필요하면 이더넷 보드를 추가하고 오디오가 필요하면 오디오 보드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쉽게 확장하면서 직접 보드를 PCB를 뜨시기 전에 기능 테스트를 아주 조립형으로 쉽게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뭐 또 개발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프리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5불 이내 굉장히 이제 저가 툴로서 이제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지원하니까 이런 이제 저가 보드도 있고요. 개발 소프트웨어 환경은 키네티스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가 100% 무상으로 드리는 이제 컴파일러가 되겠고요. 프로세서 엑스퍼트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 주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RTOS, MQX라고 하는 RTOS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되 키네티스 L 같이 프레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제 MQX 라이트 버전을 쓰시면 되겠고 또 ARM에서 또 같이 제공하는 이제 엠베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베드는 어떤 자기 PC에 굳이 그 IDE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클라우드 상으로 이제 컴파일도 하시고 그 필요한 이제 뭐 드라이버 같은 것들도 포팅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프리스케일에서는 M0 플러스 코어, M4 코어 중에서 엠베드를 이제 지원하는 칩들이 별도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티스 디자인 스튜디오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전에 언급했듯이 완전히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툴이고요. 키네티스라고 하는 프리스케일의 32비트 쿼텍스 M 계열의 MCU를 쓰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코드워리어라고 하는 저희 자체 아이디가 또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코드 사이즈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1MB 프레시의 파트를 씻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키네티스 디자인 스튜디오, 짧게는 이제 KDS라고 부르는데, 이 솔루션은 코드 사이즈의 제약도 없이 100%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환경도 이제 PC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윈 7, 8뿐만 아니라 리눅스까지 두루두루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이제 프로세서 엑스퍼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키네티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SDK가 되겠는데요. 사실 MCU에서도 사실 이제 SDK 컨셉이 좀 필요로 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HAL,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리얼타임 OS와 관련된 레이어, 그 다음에 TCP/IP 같은 어떤 스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SDK 형태로 릴리스가 돼서 쉽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MCU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페리퍼럴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개발하기는 싫으시고, 어떤 커뮤니티를 찾아서 다른 사람이 짜놓은 거 어디 없을까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거를 또 카피해서 재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안정적인 코드인지 사실 검증할 방법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프리스케일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안정된 형태의 SDK로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끌어다가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세서 엑스퍼트는 말 그대로 이런 비주얼하게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쉽게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코딩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네티스 KDS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론을 이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제 프리스케일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MCU 개발 환경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베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로 다 타이핑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프리스케일의 어떤 프로세서 엑스퍼트 형태의 방식이 또 있죠. 그래서 프리스케일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비주얼하게 어떤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방식.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타이핑을 해서 쳐 넣으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SDK 형태로 이제 포팅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 이제 MCU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MCU가 아까 초기에 8비트, 16비트에서 32비트로 가고, 프레시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또 리얼타임 OS 개념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점점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이제 아마도 향후에는 이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 프리스케일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세서 엑스퍼트의 방식과 SDK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U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죠. 이제 프리스케일이 국내의 어떤 엔지니어링 커뮤니티가 좀 약해서 사실은 좀 불만이 있으시는데, 사실은 프리스케일.com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고요. 슬래시 키네티스 하면 이제 키네티스 관련된 MCU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 응답을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키네티스 디자인 스튜디오가 궁금하면 키네티스 디자인 스튜디오,
내지는 이제 KDS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 프리스케일 MCU를 가지고 개발 중에 기술적인 의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freescale.com 내지는 이제 freescale.co.kr의 메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리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보통 이제 24시간 내로 저희가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프리스케일 그 MCU 제품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각 시리즈별로 특장점을 몇 가지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네티스 K에 대한 겁니다. 키네티스 K는 이미 이제 나온 지가 벌써 한 4년이 넘었죠. 굉장히 많은 제품군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32KB 플래시부터 2MB 플래시까지. 그 다음에 1세대 키네티스 K가 있고 또 2세대 키네티스 K가 있습니다. 이제 2세대 키네티스 K는 벌써 이제 저희가 M4 코어를 만들면서도 이미 한번 또 임프루브를 해서 파워 컨섬션 측면이라든지 코스트 측면에서의 장점을 좀 더 확보한 것이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 키네티스 K가 되겠고요. 코어 클럭으로 보자면 이제 50에서 한 180메가 정도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네티스 L 경우에는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로 파워, 그 다음에 소형 사이즈,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비교하자면 이제 8비트보다는 이제 성능으로 보면 뭐 최대한 40배. 기존에 M0 코어가 있는데 M0 이제 프리스케일은 이제 M0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M0 코어보다도 한 9% 정도 성능 개선이 있고요. 파워 측면에서 보자면 M0 하고만 비교하자면 M0보다도 한 30%. 그러니까 ARM의 M0 코어보다도 이런 성능과 에너지 에피션시 측면에서 이런 장점이 있는 게 M0 플러스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좌측에는 아주 일반적인 이제 공통의 어떤 기능이 되겠고요. 프리스케일의 이제 경쟁사들의 이제 차별점은 뭐냐면은 이제 온도 특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105도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CSP 패키지만 이제 85도 컨슈머 그레이드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QFN이라든지 LQFP 같은 이런 패키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 이런 이제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는 이제 16비트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SPI I2C 뭐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 파워 타이머 이런 것들이 경쟁사와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품을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각 시리즈별로 이제 프레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게 뭐 작게는 이제 8K부터 뭐 이제 2K까지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제 USB가 이제 OTG까지 지원되는 것들, 뭐 세그먼트 LCD, DMA, 뭐 RTC, ADC, DEC 뭐 이런 것 기능적으로 이제 좀 패밀리가 구분이 되고요. I2C 관련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TSI라고 해서 이제 터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8비트 시장에서도 뭐 이제 뭐 터치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GPIO를 가지고 간단하게 터치를 구현하자고 하면 사실 이제 EMI, EMC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프리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TSI라고 해서 터치 인터페이스를 전용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터치 IC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EMI, EMC의 굉장히 로버스트한 성능을 이제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티스 L 시리즈는 이제 파워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럼 모드에서는 메가헤르츠당 한 79, VLPS 모드에서는 한 2.4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더 슬립으로 가거나 할 경우에는 뭐 나노대의 파워 컨섬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티스 E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키네티스 L과의 차이점은 5V VDD를 가지고 EMC 측면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칩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MC 측면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규격을 이미 이제 만족했고요. 어떤 세이프티 규격도 저희가 다 패스가 되어 있는 이런 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키네티스 E의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키네티스 L과 뭐 코어 클락이나 이런 전반적인 성능은 이제 동일한데 이것도 이제 가전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이는 칩이다 보니까 타이머 쪽이 좀 강화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메모리 측면에서 이제 EEPROM이 내부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굳이 EEPROM을 따로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온칩 EEPROM을 통해서 기능 구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트 세이빙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칩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20메가 내지는 40메가 정도의 코어 클럭을 가지고 있고 128K까지 프레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M4 코어도 이런 형태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키네티스 V는 모터 컨트롤과 파워 컨버터는 이제 특화된 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리스케일의 자체 코어인 이제 DSC 계열의 칩에 가지고 있는 ADC라든지 PWM 성능을 이제 ARM 계열의 칩에다가 이식을 한 칩이 되겠고요. 키네티스 이제 전체와 이제 호환이 되면서 어떤 모터 컨트롤에 좀 더 특화된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컨트롤 시장과 이제 디지털 파워 컨버전 시장으로 이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칩이 되겠고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어떤 페리퍼럴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사실 다 없애버리고 이런 쪽에 그 필요로 하는 페리퍼럴들을 또 성능을 굉장히 올려놓은 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칩도 이제 왼쪽에는 이제 공통적인 이제 성능인데요. M4 코어는 뭐 당연히 이제 DSP, MPPU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코어 클락은 이제 최대 이제 3.5V까지 파워 서플라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타이머가 사실 굉장히 장점인데요. 보통은 이제 16비트 레졸루션을 인증차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는 5비트를 더해서 21비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렉스 PWM 경우에는 이제 311 피코세크까지 굉장히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게는 그 코어 클락이 이제 75메가부터 높은 그 성능의 칩은 M4에다가 150메가 코어 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어떤 플렉스, 타이머, 내지는 이제 PWM의 이제 장점이 있는 칩이고, 여기에 이제 나노 엣지라고 이제 표현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1승의 어떤 레저루션을 갖는 PW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군이 어떤 베이스라인에서 어떤 뭐 듀얼 모터 컨트롤 한다든지,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더 기능이 개선이 된다든지, 뭐 하이스피드 ADC 그 기능이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군이 나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 컨버전 시장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죠. 파워 팩터 컨트롤이라든지 뭐 캔 기능,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스피드 ADC나 이제 나노 엣지 PWM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패밀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2MB 프레시에다가 뭐 200메가까지 향후에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고요. 키네티스 W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칩의 이제 하나로서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가 이제 포함된 칩입니다. 그래서 2.4기가 직비 내지는 이제 서브 기가 헤르츠의 그 RF를
포함하고 있는 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키네티스 KWE 시리즈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이제 듀얼 팬을 지원하는 이런 2.4기가대 그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 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직비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두 개의 어떤 독립적인 망을 동시에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프리스케일의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IPv6까지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기가 칩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M0 플러스 코어에다가 이제 서브기가헤르츠가 이제 원칩화되어 있는 칩이고요. 이런 이제 서브기가헤르츠의 솔루션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 커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이제 간섭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이제 2.4기가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유럽 쪽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서브기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브기가 칩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주파수 밴드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키네티스 M 시리즈인데요. 키네티스 M 시리즈는 이제 스마트 미터링이라든지 어떤 이제 매저먼트 기능을 이제 강화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유용한 칩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프론엔드 쪽에 24비트 시그마 델타 ADC라든지 물론 이제 사라 ADC도 16비트 사라 ADC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GA 게인 앰플리파이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칩이고 미터링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을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상, 그다음에 3상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다 레퍼런스 디자인과 함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티스 이네이블먼트. 아까 개발한 뭐 소프트웨어 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관련된 그 환경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D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양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저 MCU 플레이어다 보니까 IAR이라든지 뭐 칼뿐만 아니라 뭐 아톨릭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저가 ID가 되겠고요. 뭐 그린헬스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 소프트웨어 환경은 기존에 쓰이던 이제 코드 워리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상 툴인 이제 키네티스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타워 시스템 모듈 조립형으로 해서 기능을 다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보드에다가 뭐 디스플레이 보드 아니면 뭐 시리얼 보드 이런 것들을 다 조립해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오디오, 이더넷, 뭐 메디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선택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쉽게 이렇게 조립해서 기능 테스트를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가형 보드는 이제 프리덤 보드라고 해서 타워 보드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제 프리덤 보드 이제 시리즈가 있고요. 각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측면으로는 뭐 15불 뭐 이 정도 수준, 뭐 비싸더라도 한 30불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JTAG이 아니라 이제 오픈 SDA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MQX 리얼타임 OS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뭐 TCP, IP, 뭐 FTP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들, USB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기능이 좀 빠진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키네티스 L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MQX 이제 풀 버전하고
라이트 버전을 이제 비교하자 그러면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그럼 MCU에서 기본적으로 점유하는 프레시 사이즈가 얼마냐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MQX 이제 풀 버전은 한 10KB 내외, 라이트 버전은 이제 8KB 이내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여기는 이제 다양한 스택과 이제 페리퍼럴 드라이버, 미들웨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컨셉이고요. 라이트 버전 경우에는 뭐 USB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이제 기능적인 제약은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프로세서 엑스퍼트 자동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QX가 프리스케일의 대부분의 어떤 컨트롤러를 다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툴인데요. 키네티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저희 자체 이제 MCU 컨트롤러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키네티스 시리즈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프리스케일 MCU를 중심으로 해서 MCU 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하시면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